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모터 스타터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오퍼 매니저 이우석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자개폐기, 모터 보호 개정기, 그 다음에 모터 부분 차단기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자개폐기입니다. 전자개폐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이 구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블럭 컨택터와 이제 바 마운트 컨택터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 블럭 타입의 컨택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면 내부에 어떤 고정된 접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렬로 이런 가동 접점이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또 어떤 철심과 코어가 있어서 전자세우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상하로 이렇게 붙었다, 또 스프링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전자개폐기고요. 요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바마운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접점이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타입이고요. 전격 전류가 매우 크거나 예를 들면 뭐 1000A 이상 또는 DC 전압이 매우 높다 이런 부하에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대부분 이제 모터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파워 컨택터라 부르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이제 억실러리 컨택터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용어가 국내에선 대부분 이제 보조 릴레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격이 한 10A 이하의 그 컨택터가 될 거고요. 또는 이제 이 작은 뭐 수십 미리 또는 수백 미리 암페어의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한 그런 릴레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버큐um 컨택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진공으로 그 접점부가 이제 진공으로 쌓여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먼지가 많은 이런 광산이나 또는 어떤 부식성 가스가 많은 화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이트에는 이런 버큐um 컨택터를 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레칭 컨택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컨택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원을 인가를 해야 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칭 컨택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이 컨택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일 전원이 오프가 되더라도 계속 온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가 빈번하지 않는 어떤 부하나 또는 어떤 순간 정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프가 절대 되면 안 되는 그런 쪽 부하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패시터 듀티 컨택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커패시터 뱅크를 스위칭하면 전개가 한 13배 정도 인러시 커런트가 발생해요. 그거를 그냥 스위칭하게 되면 이 전자개폐기 내부의 접점이 융착이 금방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는 별도의 이 상부에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을 할 때는 이 모듈을 통해서 이제 그 인러시 커런트를 흘려주고 이제 다 접점이 붙은 상태에서는 실제 여기 주접점 쪽으로 흐르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또 커패시터용 그 전자개폐기가 있습니다. 종류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5가지 기준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회로가 이제 3폴인지 4폴인지. 사실 대부분은 이제 삼상 모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극을 사용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폴을 쓰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저항부하나 또는 어떤 투스피드 모터나 이런 경우에는 또 4폴을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하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건 이제 IC 규격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C3 모터냐 아니면 AC1 저항부하냐.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전격을 보시고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압을 잘 고려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440V 이하를 많이 쓰시죠. 440V 이하는 전격이 보통 이제 동일해요. 근데
이게 뭐 500볼트를 넘어갔다 또는 뭐 690볼트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의 440볼트 전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대로 쓰시면 처음에는 문제없이 동작이 되지만 조금만 쓰다 보면 이제 접점이 눌러붙어서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제어회로, 그 코일 어떤 제어회로가 AC인지 DC인지, AC면 또 주파수가 50Hz인지 60Hz인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요로 하는 보조 접점이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전자개폐기에 붙일 수 있는 게 사양서를 보시고 또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앞에서 이제 AC1 부하, 저항 부하를 말씀드렸고 AC3 모터 부하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스위칭, 저항 부하의 스위칭이면 이제 AC1으로 이렇게 전격을 보시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뭐 10만 엔지, 20만 엔지 그걸 보시고 이 제조사에서 나온 이런 그 수명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명에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 제품으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모터 AC3만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AC4라는 전격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 인칭이나 뭐 플러깅처럼 빠른 시간에 온오프를 반복하는 그런 부하가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상하로 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가혹하기 때문에 전격이 더 많이 떨어져요. 수명도 줄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명 6개월 잡았다 그러면 6개월에 해당되는 횟수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명 델타를 보시고 선정하시면 돼요. 사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걸 참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터보호 개정기입니다. 국내는 대부분 이제 TOR을 많이 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EOCR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OR과 EOCR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우선은 EOCR 중에서 좀 고급형으로 좀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T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식입니다. 바이메탈로 동작을 하는 기계식이고요. EOCR은 이제 MCU가 들어가서 이제 전자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제 동작 특성 그 트립 커브죠. 트립 커브를 보시면 전류 그다음에 시간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TOR은 반환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더 빠른 시간 안에 트립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반환시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근데 EO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환시로 동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전류값이 보다 넘어가게 되면 어떤 동일한 시간 안에 일정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또 EOCR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급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반환시 기능도 제공을 해요. 필요하다면 옵션으로. 그리고 어떤 전류 표시 면에서는 이제 EOCR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렇죠. 각 쌍의 전류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정도 소수점까지 다 설정이 가능하고. 다만 이 열동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죠. 기계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온도입니다. 온도. 이제 바이메탈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거나 아니면 온도가 매우 높을 때 예를 들면 영하 10도, 20도, 온도가 영상 40도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내가 원했던 그 트립 시간보다 너무 길어지거나 또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온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을 해줘서 또 설정한 또 번거로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EOCR 같은 경우 이런 그 온도 영향을 절대 안 받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없고요. 다음으로 이런 보호 기능 측면에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열동형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전류
그렇죠? 모터 보호 소손의 가장 큰 그 과전류에 대해서만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뭐 가능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EOC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보호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과전류 말고도 뭐 부족전류, 그 다음에 어떤 뭐 결상 나는 부분, 그 다음에 운전 중 또는 뭐 기동 중에 구속되는 부분, 상이 바뀌는 역상, 그 다음에 평형이 안 맞는 삼상이 평이 안 맞는 불평형, 그리고 어떤 지락 전류까지도 다 측정을 하고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터 보형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앞에서 이제 그 모터 스타터에서 단락 그 보호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을 하죠.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락 보호 가능하고요. 어떤 모터와 그 다음에 연결된 회로의 어떤 케이블을 보호를 하고, 모터 보형 차단기이기 때문에 이제 과부하 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보형 차단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과부하 보호 영역,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단락 보호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부하 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동형 계전기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반환시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한 전격의 한 720% 이하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전격의 13배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단락으로 동작을 해요.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부하 영역에서는 약 한 뭐 전격의 720%가 되면 한 10초 이내 보통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단락 보호 영역에서는 한 13배 넘어가면 거의 한 수십 밀리세컨드, 20밀리세컨드 이하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동작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터 스타터의 조합.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자회피, 그 다음에 과부하 보호 계전기, 그 다음에 모터 보형 차단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디네이션. 이건 이제 IEC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고요.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전자개폐기의 브레이킹 용량과 그 다음에 단락 보호 장치, 차단기가 되겠죠. 차단기의 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이제 이 전자개폐기의 브레이킹, 최대 브레이킹 용량이 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두 가지가 있죠. 빨간색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전자개폐기의 브레이킹 용량의 오른쪽에 이 단락보호 장치의 트립커브를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이 지점, 뭐 이 점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단락 보호 장치는 아직 그 동작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서서히 뭐 트립이 되겠죠. 그동안 이 전자개폐기는 한계치는 여기인데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방 그 사고가 났을 때 전자개폐기가 뭐 어떤 소손이 되거나 그런 이제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위치를 시켜야 돼요. 이 전자개폐기에 이 왼쪽에 설치를 해야 트립커브 오도록 선정을 해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 먼저 이 단락 보호 장치가 트립이 되면서 이 전자개폐기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앞에서는 이제 차단기와 이제 전자개폐기에 관련된 것만 봤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이제 쓸 거냐 이제 크게는 타입 1, 타입 2, 토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락 사고나 이런 거를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비나 이런 작업자가 다 보호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모터 스타터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모터 스타터는 손상이 되지만 다른 설비나 그 인명까지는 피해는 안 주고 모터 스타 자체가 소선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좀 그 교체를 하고 이제 그 재기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단계 높은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플러스 가장 큰 다른 점은 단락 후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타입 1은 교체를 해야 됐었죠. 다만 약간의 점검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탈은 이런 모터 스타터에 아무런 그런 손상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기동 가능합니다. 점검 없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갈수록 그렇죠?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건 이제 고객사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코디네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코디네이션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선정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금 페이지는 이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그 타입 2 코디네이션 테이블을 이제 발췌를 해왔고요.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입 1으로 할 건지 타입 2로 할 건지 와서 찾아보시고 볼테이지는 몇인지 440인지 500인지 뭐 220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럼 이제 요런 그 테이블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하는 이제 모터 용량을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5.5kW를 표시해 놨는데 이랬을 때 차단기는 이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전자개폐기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과부하 보호개정기 얘를 쓰면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하면 타입 2가 만족이 되도록 선정이 되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모터 스타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